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님들이 이 1800-5888 하나로 전화 주고 계신데요. 가지고 계신 보험이나 여러 가지 저축, 연금 등 상품에 대한 문의도 물론이겠고요. 앞으로 내 노후에 우리 자식 등록금 같은 교육 자금이나 어떻게 이제 가계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길을, 로드맵을 알려달라 이런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실제로 키움에서 플래너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드리고 있고요. 만족도도 상당하니까 자, 이번 기회에 무료로 한번 전문가와 맞춤 상담 꼭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나와주신 두 분 또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키움에서 플래너의 천강욱 센터장님 나오셨고요. 김은혜 팀장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또 시청자님이 연결되셨는지 전화 연결되신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S보험사예요. 네. 그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80. 근데 이제 요즘은 장수 시대라 100세까지 다 보장을 받는 그런 보험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실손 의료비 부분만 네. 다시 그 부분을 100세로 보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보험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시 100세까지를 다시 또 들어야 되는지 어떤 게 저한테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해서요. 네네. 요즘 상당히 또 많이 평균 수명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가정에서 가입하신 지금 상품들을 저희가 쭉 한번 보고 있는데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이 있으시고 또 뭐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내용들 저희가 좀 받아본 게 있네요. 자, 지금 구체적으로 일단 실손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유지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아예 변경을 하는 게 더 나을까 이런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자, 천강욱 센터장님 전반적인 이 상황을 보셨을 때 어떤 진단부터 저희가 좀 내려보고 시작할까요? 네. 먼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방송 상담 신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들리시죠?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몇 개 드릴게요. 네네. 특히 이제 저는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네. 현재 슈퍼 건강보험은 두 분이 이제 공통으로 함께 가입을 하고 계신데 가입 시점이 언제이신가요? 2005년 5월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혹시 이 상품 내에 3대 질환,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금액이 얼마 정도이신지? 한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예. 그리고 지금 2020년까지 납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납입 기간은 실제로는 15년 납입니다. 15년 납, 80세 만기이군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교보생명의 암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네.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이제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암보험. 그게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7만 원으로요? 두 분 합산으로 7만 원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남편 혼자 하고 저 예. 우리 시청자님은 혹시 얼마 정도 가입? 저는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예. 이 암보험의 진단금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아마 1,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암보험은 지금 납입 완료가 되신 상태고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네. 암보험 쪽으로 지금 진단금들을 많이 넣어서 이제 가지고 계신 성향이 있으신데 네네. 가족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희는 없고요. 저희 남편 쪽으로 시어머니 분.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암보험 쪽을 더 이렇게 넣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군요. 두 분 혹시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저는 건강하고요. 네네. 아빠는 약간 성인병, 네. 당뇨가 작년부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심한 건 아니고. 네네,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그 질문들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네. 실손보험을 현재로서는 좀 갈아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음성을 들어보면 나이 오픈하지 않으면 한 30대 중반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믿을 만큼 아주 젊으신 음성을 가지고 계신데 향후에 이제 평균 수명 고려할 때에도 80세 이후에 실제로 보험 구성이 꼭 필요한 때가 도래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비가 80세로 끝나니까
네. 반드시 새롭게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연령을 고려하면 혹시나 이제 뭐 어떤 그 질병이 있던지 뭐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갈아타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분 같은 경우는 그 뭐 미리 혹시나 뭐 확인을 해보셨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금 상태, 건강 네네. 상태 이런 것들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혹시 지금 뭐 건강 상태 문제가 없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실손보험은 100세 만기로 그 갈아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변경을 말씀하시는 어차피 거세요? 실손보험은 그 100세로 늘릴 수는 없고 예, 이 상품을 담보를 따로 빼서 새로 뭐 단독 실손으로 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보험 구성을 따로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1년 만기 갱신으로 바뀌었습니다만 100세까지는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표준 약관이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장기 입원을 할 경우에는 그 전에 가입하셨던 상품보다는 보험금을 오히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는 또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셨을 때. 네네. 네, 표준 약관 변경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현재 가지고 계신 담보에 대한 부분들은 증권을 좀 잘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실손만 빼서 가져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 암이나 뭐 뇌 그리고 심장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있으신데 그 혹시 치매에 대한 부분 뭐 파킨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치매에 대한 보장은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추가로 이제 구성을 하실 때에 치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높고 또 연세가 드시면 보험료도 더 많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시청자님이 사전에 이제 정보를 저희가 좀 본 내용들을 보니까요. 연금 상품도 상당히 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시청자님, 국민연금을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궁금한 점 없으신지요? 국민연금을 이제 남편도 지금 직장에서 붙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붙고 있거든요. 따로 그런데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국민연금을 붙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그냥 안 벗도 되고 남편 걸로만 혼자 할 건지 아니면은 저도 같이 해서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을지 네. 그것도 고민되더라고요. 자, 김은혜 팀장님, 지금 일단 직장에서 우리 남편분께서 다 불입이 되고 계신데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셔서 내시는 경우예요. 어떤가요? 지금 이런 부부의 경우는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네요. 네, 몇몇 분들에게 여쭤보면 두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 한 분의 국민연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다면 두 분이 다 함께 나오시는 게 맞고요. 네. 예, 시청자분 같은 이미 120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시고 부인분께서도 이제 7만 원씩 62세까지 납부를 하신다면 한 62만 5천 원씩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께서 합산을 하셨을 때는 한 180만 원 이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서 연금의 현금 하락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은 향후에 두 배우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사망하실 경우에 과연 이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러실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요. 남편분께서 먼저 사망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편분께서 사망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60%가 유족연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60%요? 네, 이 가정은 남편분께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하셨다는 전제하에 되시는 거고요. 네, 참고로 10년에서 20년 납부하셨다면 50%, 10년 미만을 납부하셨다면 40%가 유족연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시청자분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국민연금도 있으시잖아요. 62만 원 정도. 네네. 네. 그러실 경우에는 남편분에게서 받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에서 그 남편분의 유족연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비교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셨을 때 그래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70만 원이지만 향후 물가 상승을 계속 반영해서 올라가는 연금액을 계산을 해본다면은 예, 두 분이 둘 다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실 것 같고요. 향후에 혹시라도 배우자분이 사망을 하셔서 연금액이 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아내분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개인연금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뭐 피보험자를 우리 시청자님 명의로 네. 아내분 명의로 하시는 게 낫겠다. 만일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뭐 어떤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된다면 본인 수령액과 유족연금 그 몇 퍼센트인지는 다 다르겠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20%를 해서 누가 더 어떤 경우가 더 높은지를 따라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네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가정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 분 다 유지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개인연금 추가하실 때는 다만 그때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 명의로 하시는 게 더 낫겠다 말씀이신데 개인연금도 따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뭐 상품명을 쭉 한번 보셨거든요. 개인연금은 준비가 좀 잘 된 경우인가요? 어떨까요?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신 연금 상품을 보면은 예전부터 이 연금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미래에셋 변액연금이나 뭐 흥국생명 변액연금, 교보생명 즉시형연금 같은 경우를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실례지만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나요? 다 은행하고요. 국민은행이나요. 네. 증권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을 이제 방카슈랑스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방카슈랑스. 네. 예. 이런 방카슈랑스 보험은 은행이라는 어떤 금전성을 통해서 가입하시기는 굉장히 편리하시지만 사실상 관리가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 네네. 혹시 이 상품들을 가입을 하셨을 때 추가 납입 제도라든가 아니면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수익률이라든가 펀드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가서 한 6개월마다 정도 체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먼저. 방문하시는 걸로. 예. 방문해서 해주는 걸로. 그쪽에서 통보는 안 오죠. 아, 그러시군요. 네네. 이렇듯이 사실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알아보셔야 하고요. 전문가의 직접적인 조언을 듣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같은 경우에는 연금 상품을 많이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얼마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건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미 이제 적립이 끝나신 변액연금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저희 키움에셋 전문가 같은 분들과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시장 상황에 맞는 펀드를 선택을 하셔서 수익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형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추세가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좋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한번 꼭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적진 않으세요. 거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3천만 원짜리 이제 뭐 만기가 될 5천만 원짜리 등의 몇 가지 완료된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또 계획을 잘 상의하셔서 짜신다면 그 이상의 또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꼭 한번 추가적인 상담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시점의 금액을 본다면 일단 거의 뭐 200 이상까지 300 가까이까지도 주신 정보에만 따른다면 예상이 좀 되거든요. 센터장님, 이 정도면 은퇴 후에 생활비로 적절한가요? 제가 보기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수령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공적연금 가입하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또 교원연금 평생 이제 그 직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 정도하고 맞먹는 금액을 스스로 좀 잘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노후에 누리고자 하는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적정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잠깐 좀 체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이 그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45.1%가 기본 생활비 정도도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그리고 작년도 한국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점수화해서 매겨보니까 58.8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힘든 여건인데 정말 취약하네요. 예, 280만 원이면 일단은 상당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라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참고로 그 기본 생활비 또 여유 있는 노후 생활비,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활하는 그 삶의 방식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 생활비 말 그대로 의식주 이 세 가지고요. 한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월간. 그리고 여유 있는 노후 생활비는 이 기본 생활비 더하기 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여행, 그리고 건강 검진, 그리고 차량 유지비, 그리고 경조사비, 이걸 포함한 것이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인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월 연금 수령액은 그 정도 금액만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한.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아마 그 현재 현금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에 이런 생활 이상을 조금 원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런 여유 있는 노후 생활비 더하기 가사 도우미, 그리고 또 골프 뭐 이런 여가 생활을 포함한 것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인데, 항목이 좀 포함되네요. 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은 한 370만 원 정도 월 평균 사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풍요로운 노후 생활 가깝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준비를 물론 잘하고 계셨지만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으신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소비하면서 사느냐는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실 텐데요. 일단 평균치가 이 정도 수준이 되더라.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뭐 추가적인 지금 벌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더 노후에 은퇴 자금을 더 쌓아가실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문의 주셨던 실손보험 포함해서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지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보다 꼼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귀한 전화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의 은퇴 설계 함께 고민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어떤 고민으로 또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셨을까요?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과 대학생 아들을 둔 40대 직장맘입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진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저희 부부 노후자금도 부족한데요. 변액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서 가입하기가 꺼려지고 또 다른 상품은 이자가 별로 안 돼서 고민입니다. 노후자금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얼마 전 신검을 받고 입대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가입한 보험이 없어 고민입니다. 주변에선 군대 가기 전에는 실손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대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미리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군대에 입대할 아드님을 두시고 계신 시청자님이시고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변액 상품 좋다고는 소개를 받는데 원금 보장이 안 돼서 이제 이것 때문에 꺼려지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분들 상담하시다 보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약간 투자가 더 수익은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건 싫다.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셔야 될까요? 네, 방송을 통해서 연금 상품으로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설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요. 네. 사실 모든 분들이 이런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성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하고 그 성향에 따라서 맞는 상품을 추천을 받고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안정형 성향으로서 연금 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문의를 해주신 것 같으신데요. 지금 현재 보험사의 안정형 상품으로는
공시이율에 연동이 되는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에 연동이 되는 전환형 연금 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먼저 공시이율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이 연금 상품이에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매월 금리를 고시를 하게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시되는 금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균 연금보험의 금리가 3.7에서 3.8% 된다 하더라도 향후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까지 가지고 갈 텐데 이 시기까지 과연 금리가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시이율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에는 2%, 그다음에 10년 이후에는 1.5% 정도로 지금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시이율 연금보험으로서 연금액을 계산을 하셨을 때 향후 금리 변동을 계산을 하지 않으신다면 향후 받으실 연금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저 보증 이율로 고시가 되는 그런 연금액도 같이 살펴보신 다음에 이런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공시 이율 따르는 그 연금 상품들이 사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떤 물가 상승이나 그 십수년 후에 받았을 때 정말 그게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지금 말한 공시이율 변동 연금 상품, 그리고 또 다른 게 공시이율 연동 전환형 연금 상품이다. 네. 이 전환형, 이게 지금 어떤 상품인지 좀 더 설명 좀 주시죠. 예, 두 번째, 이 전환형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예, 전환형 연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하게 연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축성이라든지 종신형 보험으로 일정 요건이 주어졌을 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하실 경우에 상품의 어떤 순수하게 연금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특징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고객의 성향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금으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전환형 연금, 즉 종신형 연금 가운데 최저 보증 이율이 3.75%가 되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도 최저로 5년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변액 유니버셜 연금 같은 경우에 의무 납입 기간이 12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납입 기간을 짧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신 거고요. 훨씬 짧네요. 네, 예. 추가 납입 기능도 있어서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에 2배를 얼마든지 수시로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지만 뭐 단점이라면 연금으로 전환을 하실 경우에는 최저 보증이 1.5로 떨어진다라는 거, 추가 납입을 활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어떤 보장성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 회복이 좀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0년 이내에 납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추가 납입을 충분히 하려갈 계획이 되어진 투자 안정형 고객이시라면 이런 전환형 상품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약간 종신보험 같은 건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종신보험 같은 건데 나중에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상품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차라리 성격별로 확실하게 따로 준비하자는 분들도 계셨지만 시청자님 성향에 따라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장점이 장단점이 상품마다 있다는 점 또 하나 배우네요. 궁금하신 부분들 전화 상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청자님이 이제 입대할 아들을 두고 계신데 지금 들은 이야기가 군대 가기 전에 실손보험은 가입을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만일 입대하실 그 아드님이 있으신 분들 자녀에게 실손보험을 챙겨주시려고 한다면 뭘 꼭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65만 군인들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군부대를 보낼 바로 그 입장에 놓여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확실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하겠네요. 일단은 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대부분 생명보험사 설계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치료받은 영수증을 내야 되는데 군 생활 중에서 만약에 아프거나 다쳐서 그 의무대 또는 뭐 국군 수도통합병원이나 이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별도의 영수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고려해서 만약 가입을 안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추후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군 생활 중에 만약에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향후에 계속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전역한 이후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 동안 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손해보험 자체, 그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15,000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시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그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 네. 가입하신다면 어떻게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염두를 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딱 몇 가지만 찝어주세요. 뭘 예, 꼭 예. 보셔야 되나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중에 그 보험 상품 중에 22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20세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 이 상품은 8월 중순부터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 무려 1,500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해드리는 그런 상품이 지금 그 잠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가입하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은 전체 뇌혈관과 전체 심장 질환 중에 17%, 각각 또 20%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네네.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씩 그리고 뇌졸중과 심근경색까지 합산하게 되면 총 9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훨씬 때문에 더 조건이 좋네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입대 전에 실손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1800-588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전화 열어줄 테니까요. 궁금한 부분들 문의 주십시오.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